저출생으로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수도권 선호 현상까지 맞물려 지역 대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교육부는 지역 대학 살리기를 위해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의 원천인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글로컬 대학 사업은 대학이 제출한 혁신안을 심사해 선정된 대학 30곳에 각각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선정된 대전에서는 한 곳도 뽑히지 않아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올해 사업 선정을 앞두고 대전시의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작년에는 아쉽게 우리 대전 지역에서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한 것처럼 충남대학교하고 한밭대학교가 통합을 통해서 글로컬 대학 30에 다시 재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 지원 등을 위해서 올 1월 1일자로 대학 지원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업 및 출연연과의 협력 방안, 그리고 지역 산업과 연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지역 대학이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 글로컬 대학 31차 선정 탈락 후 재도전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대학 혁신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혁신 제도를 마련할 때 새로운 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번 글로컬 대학 사업이 한 대학에 1,000억, 그 다음에 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2,000억의 대학 사업이 되고요. 이 앞으로의 지역 혁신과 대학 혁신을 연결하는 마중물로서 글로컬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이 글로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대학이 지속 가능하려면 교육, 연구 분야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충남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30 재도전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가 그 한밭대와 공동으로 글로컬 사업을 준비를 했었고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대학 통합에 관련돼서 양교 총장님이 합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대학 통합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정출연을 연계한 대학 혁신 쪽에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는 올해 한밭대와 통합을 기반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연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각 대학들이 지금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어야 하고 또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려면 통합을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구성원 간에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통합이라는 특단의 전략으로 선정 레이스에 참가하는 대학들. 우리 지역 대학은 올해 글로컬 대학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사업의 전략과 대전시의 지원 방향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6일 대부분의 대학들이 합격생을 발표했습니다. 자, 신서호 기자, 지역 대학의 정원 충원율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서 정말 심각합니까? 예, 일단 정시는 현재 대학별로 추가 모집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등록 포기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 얼마나 충원이 됐는지는 전체 일정이 끝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 입시 학원이 대입 정시 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전국 190개 대학 가운데 35개 대학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미달된 35개 학교 가운데 수도권은 단 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원이 미달된, 그러니까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한 전국 35개 학교 중에 한 곳만 빼고 모두 이제 지역의 대학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진행된 그 수시 모집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수도권의 그 미충원율은 4.8%인데 반해서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10%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선호 현상까지 겹치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 대학의 위기.
이문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이종복 모건대 영어교육과 교수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종복 교수님, 대학의 학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체감을 하십니까? 네,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대학들의 관심사는 정원을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모건대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재학생 충원율이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데요. 약 1,500명가량이 재학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대학뿐만의 일이 아닌데요. 같은 기간 충남대학교도 약 2천여 명, 그리고 한남대학교도 1,000여 명의 재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학교는 당연히 학생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심각하지만 인구가 더 줄어드는 미래에 대학이 처할 위기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이 글로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문희 연구원님, 대학들이 글로컬 대학 사업에 이 사활을 거는 건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이유들이 있어서겠죠. 네, 지금 지역에 있는 대다수 대학들은 위기라고 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 재정이 감소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다라는 거는 정부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육성하려고 하는 대학이구나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대학들이 글로컬 대학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수험생들만 입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대학들도 선정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종복 교수님, 이 지역 대학들이 글로컬 대학 사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 재정 지원도 주요하겠고 어떤 이유들이 또 있겠습니까? 선정 대학과 미선정 대학 간의 인지도의 차이는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어서 정부가 육성하는 대학에 보내고 싶겠죠. 일종의 낙인 효과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글로컬 대학 30개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반대로 미선정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도태 위기까지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선정되기 위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문희 연구원님,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의 핵심 전략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국립대학들이 국립대학 통폐합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사업 구상을 발표할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립대학들이 도립한다거나 구조개혁을 할 경우에 글로컬 대학에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립대학 통폐합이라든가 무학과제와 같은 구조개혁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 하나로는 지난해 15개 대학을 예비 선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100점 만점에 60점이 혁신성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혁신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밖으로 내비쳐지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대학들이 통폐합 또는 무학과제 같은 어떤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조개혁을 글로컬 대학의 전략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서우 기자,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이 사업 선정을 위해 통폐합을 논의를 했습니까? 예, 먼저 지난해 진행됐던 1차 신청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108개 신청한 대학 가운데 선정된 곳이 10곳이잖아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기도 어려운데 선정된 10개 대학 가운데 무려 4곳이 통합을 전략으로 내세운 곳이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원서를 낼 때 가능성이나 합격 전략을 좀 보잖아요. 이런 결과를 볼 때 통폐합이나 연합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올해 주요 대학들도 글로컬 대학 사업의 핵심 전략으로 통합 논의를 구체화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종복 교수님, 앞서 화면에서 보셨던 충남대, 한밭대뿐만 아니라 현재 대전권의 이제 사립대들의 통합 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립대학들도 대학 간 통합을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는데요.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모건대와 배재대가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신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는 교육부 장관의 말이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통합보다는 통합이 어려움을 이제 인식하고 공유대학이나 연합대학 수준으로 가도 좋다. 그런 방향으로 가보아라.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모건대와 배재대도 역시 통합보다는 연합대학 혹은 공유대학의 개념으로 가려고
약간 궤도를 수정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합이 아닌 말씀해주신 공유대학이나 연합대학이 될 경우에 그럼 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두 대학이 서로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들을 활용해서 인적 또는 물적 또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요. 또 학습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학에서 충분히 채울 수 없는 그런 약점들을 보충하고 예. 더 만족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정된 대학은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문희 연구원님, 대학 입장에서는 이 글로컬 대학 사업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효과는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학이 정부로부터 받는 가장 큰 재정 지원 사업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인데요. 연간 평균 70억 원 정도를 받고 3년마다 평가를 받아서 갱신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는 1년에 200억 원을 지원받고요.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학 입장에서는 정말 재정 규모가 큰 그런 사업입니다. 예. 혹시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대학들이 구조개혁을 전제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대학 간 통폐합을 실질적으로 이뤄낸다거나 학교 안에서 무학과제를 실제로 추진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학과 인원을 조정해야지 되고 또 교육과정을 재편해야 되는 등 대학 안에서 조율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많은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들 대학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는 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신서우 기자. 한편 뭐 대학 통폐합 전략을 두고요. 구성원 내 갈등이 나타난 대학도 있습니까? 예, 우선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에서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그 학과 점퍼,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과잠이라고 이야기를 예. 하잖아요. 경북대 본관 계단에 이게 과잠을 쭉 깔아놓은 과잠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 과잠 시위가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경북대가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을 위해서 금호공대하고 통합 논의를 검토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경북대 학생들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서 과잠 시위를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예, 우리 지역인 충남대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지난 7일에는 충남대 총학생회도 한밭대와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글로컬 대학 사업 재추진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충남대 대학본부는 구성원의 반대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 그러면서도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건 예견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은 필수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이종복 교수님, 지자체의 역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 대학은 학생 교육이나 인재 양성에만 그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은 지역 문화 발전과 또 경제 발전에 함께 해온 큰 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는 지역에서도 대학 발전에 같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크게 내놓은 고등교육 정책은 라이즈 시스템과 글로컬 30 대학 프로젝트입니다. 라이즈 시스템은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학을 지원해 주었던 것을 지방 정부에게 이양하고 지방 정부가 대학들과 함께 협력해서 특화 산업과 연계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 지금 지역 사립대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학생 부족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학령 인구, 즉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뭐 무조건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노력을 지방 정부와 함께 해서 학생 수를 확충시키고 재정을 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문희 연구원께서는 지역 대학을 왜 살려야 하는지 또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지역 소멸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역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또 지역에서 특히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역의 교육에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태어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어도 지역 대학이 위기라고 하니까 또다시 지역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또는 지역 균형 발전 위해서라도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지역 대학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지역 대학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글로컬 대학 2차 선정 레이스가 곧 시작됩니다. 4월 중 예비 선정 대학이 발표되는데요. 글로컬 대학의 사활을 건 지역 대학들, 과연 지역 대학의 봄은 찾아올까요?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신서우 기자, 또 이종복 교수님, 이문희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